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파일로부터 적재한 W와 B와 레이어 각 완전 연결 계층의 W와 B가 어, 형상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완전 연결제 계층 목록을 이제 보시면 요 레이어 이제 W에다가는 이게 일치하는 경우에 W를 할당하고 일치하는 경우에 B를 다음과 같이 이제 할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난 거냐면 그 학습된 매개 변수를 각 계층에다가 이제 강제적으로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라고 하면 아까 이제 아웃풋하고 이제 요 평가하는 부분을 이제 복사해서 요 아래쪽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다시 한번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거를 그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보시면 똑같은 작업을 수행했는데 같은 모형이 한 10% 언저리에서 결과를 내다가 이 아래쪽에서는 이거를 할당하고 나서 그 출력을 얻고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 같은 데이터 같은 모형이죠. 정확도가 이제 94%에 가까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지금 현재 무작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93.5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신가요? 아니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교재랑 잠시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100페이지를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페이지에 보시면 저자가 임의적인 구성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이 구성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면 입력 784개, 출력 10개로 이제 했는데 왜 그랬는가 살펴봤고요. 은닉층은 총 2개로 첫 번째 50개, 두 번째 100개인데 왜? 임의로 정했다. 마음대로 정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가 구현이 올바른지를 비교해야 되니까 요대로 일단은 이제 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으냐? 그건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아래쪽에서 구현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경우를 대비해서요. get 데이터. 요거는 그 데이터를 적재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편의를 위해서 이런 그 임의적인 유틸리티 함수를 제공하는 대신에 그냥 파일을 제공했고요. 그 파일은 파이썬의 피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준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파이썬만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요 init 네트워크가 뭐냐 하면은 방금 전에 하신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그 우리의 파람즈라고 하는 것을 적재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네트워크라고 일단은 불렀어요. 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 좋지 않은 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는 매개 변수의 집합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이제 이거는 파람즈라고 이제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predict를 이제 통해서 이제 적재한 매개 변수를 넘기면 이제 매개 변수를 이렇게 이제 풀어내고 그런 다음에 순전파를 수행합니다. feed forward를 이제 수행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XW1B 요 affine transformation 완전 연결 계층의 연산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통과시키고 affine 시그모이드 affine 하고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로 끝났는데 요거는 아직 논의를 안 드렸고 그리고 이게 없어도 지금으로서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을 수행했지만 이제 저자 같은 경우에 제가 저작 코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성한 것인데 다만 다르게 작성했지만 이제 같은 모형이고 같은 데이터고 그리고 같은 매개 변수를 가지면 결과적으로 101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정확도는 0.9352라고 되고 이 0.9352는 93.52%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구현은 크게 다르고 제 생각에는 제가 제시한 구현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어차피 연산이기 때문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연산하든 결과적으로는 수학적인 관점에서 동일한 연산이라면 그렇다면 여기서는 무작위성이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완벽하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한 연산과 저자가 제시한 연산이 결과적으로 이제 동일한 수학적인 연산을 거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우연히 소수점 네 자리까지 같을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죠?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잘 구현이 됐다는 정도로 그 확인하는 용도를 이제 용도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보시면 이제 이 역시나 저자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아직 배치 단위 처리를 구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끄집어 내 가지고 요걸 순전파를 하나 이게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진작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애진작에 이제 배치 단위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물론 저자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쪽에 보시면 102페이지, 103페이지에서 그 배치 단위로 처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용어만 확인하시고 우리는 진작했어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103페이지에 보시면 개별 표본 단위 처리와 예를 들자면 100개씩 묶어서 처리하는 묶음 단위, 배치 단위 처리를 이제 비교를 했고 그래서 이제 100 바이 784가 들어가면 100 바이 10이 나와야 되더라.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도 93.52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시사를 합니다. 왜냐면 만 개의 표본에서 그 9천여 개 이상을 정확하게 맞춰야 이런 어떤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찍어서 맞출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유의미한 일이 일어나긴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오후에 논의를 수행해서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하고 구현하면 뭐 이런 결과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먼저 보자라고 하는 거였고, 또 이제 왜 이거를 먼저 해봤냐면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현한 신경망의 구현이 실제로 동작하고 올바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그 틀 자체가 이 완전 연결과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서 이걸 기반으로 구현을 한다면 학습 알고리즘이 잘못 구현됐는지 아니면은 신경망의 기본 틀이 잘못 구현됐는지를 확정적으로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그렇게 좋은 수치가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과 비교하고 보기 위해서 교재에서는 제시하지 않은 점을 우리는 이제 먼저 살펴봤는데 어제 손글씨 숫자 데이터셋을 이 선형 모델로 우리가 시도를 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 그 지금 신경망 쪽이 살짝 높긴 한데 사실상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93.52%나 92.6%나 대략적으로 93에서 94 정도로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데이터셋과 현재의 구성이 그 아주 훌륭한 수준이냐, 그 그냥 굿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not bad 이 정도입니다. 그게 뭐 인상적이지 않은 그런 성능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선형 모형도 이 정도 수준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서 이 신경망이 어느 정도 더 잘 동작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그런 성능이다 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같이 이제 알아봤고요. 음. 다만 이제 여기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신경망의 현재까지의 구성이 우리가 굉장히 노력했죠. 이 비선형 활성화를 수행하고 다중 퍼셉트론들을 다층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게 구현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7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신경망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처음 들어오니까 교재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을 이제 소개말을 같이 좀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장의 주제는 신경망의 학습이고 왜 학습이 주제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습은 훈련 데이터로부터 매개 변수를 자동으로 획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신경망의 특징은 데이터를 보고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에서 학습한다는 것은 가중치 매개 변수의 값을 데이터를 보고 자동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아주 멋진 소식입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이 점은 역시나 틀린 말은 없습니다. 틀린 말은 없는데 다만 신경망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면은 신경망을 포함해서 퍼셉트론도 로지스틱 회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이 가능해야 되고, 학습을 한다는 것은 매개 변수가 있는 것들은 다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경망에서의 독특한 특성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여기서 제시하는 이 학습의 방법론은 그 대체로 다른 알고리즘들에서도 그 이미 이제 선형 모형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신경망뿐만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 다른 이제 기존의 선형 모형들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신경망의 출력은 입력과 학습 매개 변수의 함수입니다. 입력의 경우 신경망 외부에서 전달되는 값이기 때문에 신경망 내부에서는 입력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동작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는 학습 매개 변수입니다. 신경망의 학습 매개 변수는 각 계층의 가중치와 편향입니다. 학습 매개 변수의 품질은 구성된 신경망의 출력을 평가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값을 발생할수록 학습 매개 변수의 품질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과 비교의 평가를 수행할 때는 단일 표본이 아닌 전체 표본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일 표본에 대해서는 우연히 맞출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진 분류의 경우 어떤 단일 표본에 대해 정답을 우연히 맞출 확률은 무려 50%나 됩니다. 하지만 100개의 샘플에 대해 정답을 우연히 맞출 확률은 0.5의 100제곱입니다. 즉 여러 샘플에 대해 정답을 우연히 맞출 확률은 샘플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각 표본에 대해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오류라고 한다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샘플에 대한 오류를 취합한 종합 오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 오류는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에 가까운 예측을 할수록 손실은 낮아지고 낮은 손실은 높은 성능을 뜻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든 결론적으로는 학습을 거듭할수록 손실이 낮아진다면 성공적으로 학습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실의 최소값은 0입니다. 정답과 예측값이 완벽히 일치하는 경우 손실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을 학습시킨다는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학습 매개 변수를 찾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수행되어야 기계학습입니다. 즉 사람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이 손실을 기반으로 최적의 매개 변수를 정하는 문제는 이미 1950년대 기계학습이 개발되고 또 이제 선형 모형이 개발되던 시점부터 개발 이제 이미 이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망만 이제 특별하게 이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선형 모형 쪽에서 그 수행했던 이 선형 회귀 최적화가 그런 방식을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점과 이제 관련해서 우리 역시나 실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만져보는 게 좋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간단한 데이터를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뭐 100개 정도 이제 표본을 이제 한다고 하고요. y는 이제 심심하게 xs로 일단 수행하고,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다면 이 데이터 자체가 기계학습을 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랜덤하게 노이즈를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규분포로 이제 XS의 이제 개수만큼 수행하고 여기다 이제 노이즈를 좀 이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정한 요 추세선을 빨간색 점선 정도로 이제 그렸고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랜덤하게 이제 제시를 할 때는 요게 재현성을 위해서 난수 초이 값을 적당한 값으로 이제 고정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 확인할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포를 보시면 이제 실제 데이터의 분포는 요 파란색의 이제 점인데 얘네들의 이제 추세는 빨간색의 점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모형을 이제 만든다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그러한 모형을 우리가 그냥 신경망이 아닌 선형 모형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완전 연결 계층을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완전 연결 계층을 하나만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굳이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감싸줄 필요가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입력이 몇 개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게 그 S가 100개입니다. 근데 지금은
요 각각의 데이터 표본들이 1차원인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상대하는 모형을 완전 연결 단 한 층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제 입력수는 1입니다. 그러면 출력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출력도 이 연속적인 값을 내기 때문에 이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행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그냥 선형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층밖에 없는 거죠. 단층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이런 모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입력과 이제 출력의 이제 개수에 따라서 요 W가 1 by 1짜리가 형성이 되겠죠. 즉, 요 내부적으로 그 매개 변수가 이제 형성이 되면 프린트를 이제 해가지고 모델에 이제 W 이제 쉐입하고 B에 이제 쉐입하고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W가 그 무작위의 이제 매개 변수가 이제 설정이 이제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모형 자체를 우리가 실제로 한다면 y는 x1 더하기 b 이런 이제 형식일 거고 여기서 이제 모델의 w의 첫 번째 값을 이제 획득을 해가지고 그냥 소수점 두 자리 정도 이제 보였고요. 모델 b에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0,0. 그러면 현재 우리의 선형 모형은 입력과 이제 출력의 개수가 하나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W도 하나밖에 안 만드는데 다만 이제 한 개밖에 없어도 얘가 이제 입력과 출력의 개수에 따라서 2차원의 형상을 이제 만듭니다. 그렇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게 이제 기본값이니까는 이제 처음에 이제 0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선형 모형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이제 됐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PLT 이제 플랫에서 PLT 이제 플랫을 이제 수행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XS를 그 모델에 그 입력값으로 이제 전달을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우리 모형 자체가 이제 입력을 배치 입력으로 이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x에 대한 형상 조정을 조금 이제 해주겠습니다. 즉 대문자 XS로 좀 만들어주는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칠게요. 디자인 행령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델한테 다음과 같이 이제 전달해주고 그리고 얘는 컬러를 시크하게 블랙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냥 무작위로 초기화된 W 값이 제가 지금 마이너스 1.42가 나왔어요. 요 1.42는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0을 중심으로 그 멀어질수록 확률이 낮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1.42 라고 하는 마이너스 1.42라고 하는 값이 현재 제 가중치의 초기 값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형이 지금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검은색의 실선으로 그려지는데 저랑 다르실 수 있죠. 당연하게도. 왜냐하면 지금 그려진 이 그림은 이 우리의 완전 연결 계층이 무작위로 가중치를 초기화하기 때문에 이 W의 값 자체가 뭐 플러스도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제 이렇게 표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진짜 실제 데이터가 Y라고 우리가 표기를 해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어, 요 하나의 점이 임의의 그 i번째 표본의 실제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형은 y0 햇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용한 모형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이상적인 모형에 근사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을지더라도요. 않더라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오차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와 모형이 이런 관계에 있다면 이 모형은 유용한 예측을 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가정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의 경우에는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 모형이 만약에 유용한 모형이라면 이 모형의 예측에서부터 실제 값이 멀어질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정규분포적인 오류를 가정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현재 우리가 구성한 모형은 그냥 y 햇이라고 부를 텐데 그것이 이상적인 모형에 근사한가? 라고 하는 점이 현재 물음표인데 지금 보시면 전혀 근사하지 않죠. 그냥 완전 딴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모형은 전혀 유용하지 않다라고 판별을 해야 됩니다. 즉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모형이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얘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지금 현재 학습이 안 된 모형은 완전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랑 비슷하냐면 오늘의 그 서울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릴 거를 어제 저녁에 막 되게 예보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그 내일 비가 많이 오려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다른 지역은 되게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났죠. 근데 서울 지역은 일단은 문제가 없었죠. 다행이죠. 다행인데 그 어제 보니까는 막 한강다리에 그 한강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막고 뭐 이런 거 작업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측이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예측이 안 맞은 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모형이 이상적인 모형에 근사해가는 이제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